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깔끔 영어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목을 좀 확인하도록 하죠. 교과서 지식으로 영문 독해를 자신 있게 Reading Rel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Reading Relay가 영어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Reading Relay요. Reading은 독해고요. 뭐 읽기도 되겠고요. Relay라는 것은 이게 명사 형태로 쓰이면 개주, 이어달리기 이런 말이잖아요. 독해 개주 열심히 달려보자는 의미일까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게 될 교재는요, 챌린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Reading Relay 챌린저 1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중학 독해, 영어 독해 파트에 가시면 이 교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교재를 구매하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일단 오늘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들으실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샘플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그리고 1강을 통해서 저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준비했는데요.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떤 강의인지 알아야지 결정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강의 수는 총 24강입니다. 이게 1챕터부터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한 챕터에는 4개의 독해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해 지문을 30분짜리 한 강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강을 통해서요. 챌린저 1이 끝나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챌린저 2도 선생님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총 48강 동안 독해책 2권을 끝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대상은요, 중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다면 1, 2, 3학년 상관없이 들으실 수 있고요. 물론 초등학생은 잘 없겠지만 초등학생도 수준에 맞는다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해의 경우에는요, 모르는 단어가 하나의 지문에서 2개에서 3개 정도다. 이러면 쉬운 정도입니다. 쉽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의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에서 10개 정도 된다. 수준에 딱 맞습니다. 이 정도 어휘도 익히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도 추측해가며 독해를 하고요. 이런 정도일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지문에서 10개 이상의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나왔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좌절하기 쉽상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의 지문을 보시고 요 정도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요. 예습과 복습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습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정 필수 어휘라고 나왔는데요. 이걸 교육부에 들어가서 찾아내는 이런 게 아니고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챕터 1의 1번 상자를 열지 마시오라는 제목이 붙어있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독해 지문에 해당되는 주요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한 필수 어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습하실 때는 이 어휘 좀 정리 좀 해보시고요. 그 밑에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까지 함께 풀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Start Rea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경 지식을 우리말로 쌓아가는 건데요. 일단 우리말로 해당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살짝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영어 독해 지문을 보는 건데요. 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선생님과 함께 다루시게 될 테니까요. 뭐 시간이 되시면 가볍게 읽고 안 되시면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문 가볍게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뒷페이지에 가시면 영어 독해 지문이 있습니다. 그 독해 지문을 빠르게 해석을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나와도요. 추가적으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구나 가볍게만 보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읽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체크만 해오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집중적으로 좀 더 들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은 아주 꼼꼼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어휘 정리 꼼꼼히 해주시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선생님의 강의를 기초로 해서 완벽하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내용이 무엇이었구나 큰 그림을 잡는 것까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습을 할 때는요. 30분짜리 강의를 들으면 최소한 30분은 자습해 주셔야 됩니다. 더욱더 시간이 있다면 60분 정도까지 2배 정도까지는 자습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자습 시간을 갖고 복습하지 않으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리 많이 강의를 들어도 복습하는 시간이 없으면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을 때 보면요. 선생님은 해석을 쭉쭉 해나가는데 나는 왜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문장 해석 공식 10이라고 해서요. 10강의짜리 강의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강의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나 따로 마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해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이 독해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거부터 듣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요. 아예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초 문법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훑어보신 친구들. 그래서 문법 용어가 나오면 나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정도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저거 대충이라도 살짝이라도 좀 알아. 이런 정도의 느낌인 친구들이라면 이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이 독해 강의를 연결해서 들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요. 챕터 1-1입니다. 상자를 열지 마시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국어 스스로 읽는 즐거움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요. 교과서 지식으로 영문 독해를 자신 있게입니다. 그래서 중학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른 과목하고도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볍게 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영어 문장 해석과 독해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지 마시오. 제목이 붙어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start reading입니다. 우리말로 이해하는 교과서 속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친구,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영어 성적도 잘 나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관련돼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신 친구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도요. 큰 부담 없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 이름부터 거부감이 확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꾸준히 같이 병행하시라는 말도 참고 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이래요. 그런데 신 제우스가 숨겨둔 불을요. 몰래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미움을 받게 돼요. 너무 화가 난 제우스가요. 프로메테우스를요. 산속에 있는 큰 바위에 묶어두고는요.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먹게 하는 벌을 내렸어요.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먹어요? 묶여져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우스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화가 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불을 얻게 된 인간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줬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을 얻게 된 거죠. 그 불을 얻게 된 인간들에게도 harmful한 일을 꾸미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린 것도 모자라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려고. 근데 harmful한 뭔가 일을 꾸미기로 했대요. 이게 harmful이 뭐가 될까요? 이어서 보죠. 그래서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토스에게 흙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게 했대요. 헤파이토스는 완성된 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었대요. 그리고 제우스에게 데려갔대요. 제우스는 그녀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익숙한 이름이지요. 그리스 신화는 몰라도 판도라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고요. 에피메테우스예요. 그래서 형제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겠네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했고요. 형제 관계는 이렇게 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독해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살짝 문제가 있네요. 자, 1번 밑줄 친 harmful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쓰세요. harm은요, 해 혹은 해로움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full이 붙어 있어요. full은요,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요,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를 만들어내고요, 의미적으로는 가득 차 있는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harmful의 뜻은 해로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harmful, 해로운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true죠. 그래서 미움을 산 거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행동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어요. 벌을 내렸죠. F입니다. 헤파이토스는 흙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판도라였다는 거죠. true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지문으로 가봅니다. Pandora had a box and it was locked.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습하신 그 교육부 지정 필수 어휘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단어 lock이라고 나와 있죠. 동사로 쓰이면요, 잠그다고요. 명사로 쓰이면 자물쇠, 잠금 장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판도라는요, 가지고 있었지요. 뭘 가지고 있었나요? 한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was locked.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예요. 과거분사라고 하지요. 얘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뭇이 되다 이런 의미가 기본이죠. 그러면 판도라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자는 잠겨져 있었습니다. Zeus gave Pandora a key and told her not to open the box. 왜 이랬을까요? 제우스가요, 주었어요. 판도라에게 열쇠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서는 말을 했대요. 그녀에게 뭐라고? Not to open the box. 이 to open은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이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붙여서 부정 형태를 만든 거지요. 게다가 이 told부터 여기 투부정사까지는요, 아주 중요한 구문인데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tell,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이거 하라고 말하답니다. 이런 구문들 아주 중요하지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도라에게 말했죠. 뭐 하라고요? To open the box까지만 한다면 상자를 열라고 말한 건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상자 하나 주고 열쇠도 줬어요. 그런데 열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열지 말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심술궂습니다. Later, 나중에 Hermes, son of Zeus,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가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took, 데리고 갔습니다. 판도라를요. 누구에게요? 에피메테우스라고 합니다.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갔어요.
에피메테우스는요 뭐라고 나왔었죠? 에피메테우스는 얘가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거죠.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갔어요. 그럴 때 take A to B 하면요. A를 B로 데려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take의 과거형 took는요. 판도라를요.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말을 했죠. Mighty Zeus feels sorry about your brother Prometheus. 이렇게 나왔네요. 자,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가서는요. 전능하신 Mighty Zeus는요. 전능하신 제우스 신께서 feels sorry, 유감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일단 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었죠.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he want to give you Pandora. 근데 여기서는 살짝 위로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얘한테 큰 벌을 내렸으니 그래도 네 동생한테 내가 좀 온정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지요? 주기를 원한대요. 당신한테 판도라라는 이 여인을 주기를 원한대요. You will not be lonely any longer. 당신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Any longer.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가 에피메테우스를 찾아가서 당신 형 일로 관해서 전능하신 제우스 신께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판도라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메테우스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에피메테우스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and married her. 여기를 보시면요. fell in love with라고 나왔죠. fell in love with예요. 원래는 fall의 과거형이고요. fall in love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at first sight라고 나왔어요. 첫눈에란 말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와요? 그녀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즉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And married her.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But 하지만 he completely forgot his brother's warning about Zeus. 그는 completely 완전히 잃어버려요. 무엇을요? 그의 형의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에 관한 경고냐면 제우스 신에 관한 경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 경고가 바로 뭐냐면요. 설명이 나옵니다. A gift from Zeus is harmful to humans. You must return any gift back to Zeus. 선물인데요. 어디에서 오는 선물이요? 제우스 신에게서 오는 선물은 is harmful, 해롭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you must return any gift back. return back 하면 돌려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떠한 선물도 돌려줘야 해. 제우스 신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우스 신에게 받은 선물은 인간들에게 해로니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경고를 내렸는데 그의 경고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때 he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에피메테우스가 잊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his가 의미하는 것을 보면요. 그의 형의 경고예요. 이때 형은요. 프로메테우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의 형이니까 에피메테우스의 형인 에피메테우스의 형. 따라서 his는 에피메테우스가 되겠죠. A와 B가 같은 말이네요. 이어서 갑니다. One day, 어느 날, Pandora was very curious and she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box. 어느 날, 판도라는요,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요? 생각하는 것을요. 그 상자에 관해서. stop 다음에 이렇게 ing가 연결이 되면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궁금해서 그 상작이 계속 났던 거예요.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던 거니까 계속 생각이 났던 거죠. So 그래서 she opened 그녀는 열었습니다. 뭘요? 그 상자를 열었어요. 뭘 가지고요?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열었습니다. as는 접속사로요. 뭐뭐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올렸을 때 무엇을요? lid는 뚜껑이지요. 그녀가 뚜껑을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all the bad thing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뭘까요?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래요. 예를 들 때 쓰는 말이죠. 뭐뭐와 같은 안 좋은 것들이요. envy 부러움입니다. 그럼 시기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sickness 아픔 hate 이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래서 증오라는 말로 쓸 수 있고요. and disease 질병 즉 시기 아픔 증오 질병과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came out 밖으로 나왔어요. 상자 밖으로 나온 거죠. She quickly closed. 그녀는 재빠르게 닫았어요. 그 상자를요. But 하지만 it was already too late.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Pandora started crying. 판도라는요.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죠? 울기 시작했네요. And Epimetheus came. 그리고 이게 판도라가 울자 에피메테우스가 왔어요. 에피메테우스가 와서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가 물었습니다. 역시 C도 에피메테우스가 되겠네요. And 그러자 she showed 그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즉 에피메테우스에게 the empty box 비어있는 상자를 보여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However,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연결어사죠. 하지만 before she closed the box again 접속사입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 연결되겠네요. 그녀가 닫기 전에요. 그 상자를 다시 닫기 전에 a tiny bug 한 작은 벌레가 flew out 날아 나왔습니다. fly의 과거형이지요. 그 상자 안에서 파라르르 날아가지고 밖으로 쏙 나온 거죠. 작은 벌레가요. 여기 he의 밑줄이 그어져 있겠네요. He smiled and thanked. 그가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녀에게요. 여기 판도라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For his freedom. 그의 자유에 대해서요. 그의 자유. 여기서 그가 누구죠? 에피메테우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a tiny bug가 되겠죠. 왜 이게 he가 tiny bug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벌레 하나가요.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에게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상자 안에 있던 작은 벌레가 밖으로 날아나왔으니까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때 he는 a tiny bug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that tiny bug, 그 작은 벌레가 바로 hope, 희망이었습니다. He made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이때 made all the difference는요. 여러분들 교재의 14쪽 하단에 보시면 독해가 더 쉬워지는 팁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make a difference는 영향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make a difference 대신에 make no difference 하면 영향을 주지 않다가 되겠죠. 이 부분은요. make all the difference 하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즉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즉 희망이라는 작은 벌레가 세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은 다 나와가지고 세상이 좀 살기 힘들게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아이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작은 벌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합니다. 1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itle of the passage? following은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 중 어느 것이 지문의 가장 적절한 제목입니까?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Love between Zeus and Pandora. 제우스 신과 판도라라는 그 인간 여자 사이의 사랑이요? 아니죠. A story about Prometheus and Epimetheus.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 관한 이야기요? 이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The fight between Zeus and Epimetheus. 싸움인데요. 제우스와 에피메테우스 사이의 싸움이요? 둘은 싸우지도 않았지요. 이 형이요 잘못을 몰래 제우스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불을 몰래 훔쳐다 인간에 줬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전혀 관련 없어요. The story of Pandora's box.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이야기, 그 상자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The gift from Zeus and to the humans. 제우스에게서 인간에게로 주어진 선물? 아니네요. 답은 4번. 자, 다음 중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상자를 판도라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뭐 제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쇠도 준 것이 되겠고요.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관계, 이 두 신의 관계요. 불을 몰래 훔쳐가고 인간에게 줬다는 얘기 나왔는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않았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가 나왔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 언급되지 않았죠. 3번 프로메테우스가 경고한 내용. 제우스 신에게서 받은 선물은 인간에게 해로우니까 꼭 다시 돌려줘야 돼 이렇게 경고했던 거죠. 그걸 까먹고 동생이 그냥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고 결혼했어요. 상자의 내용물 시기, 질투, 증오, 질병, 게다가 희망까지.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희망이죠.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나온 중 어느 것이 다른가요? 뭐 중에요? 밑줄 친 A에서 E 중에 다른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E가 달랐죠. 얘는 a tiny bug, 작은 벌레를 가리키고요. 나머지는 에피메테우스를 가리키죠. 좋습니다. 4번. 다음 빈칸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면에 찾아 쓰시오. The of the jar. 병이 되겠죠. 병의 무엇이 is closed. 닫혀 있어요. 너무 단단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열 수 없습니다. 병에 뭘까요? She 붙어 있는 거네요. She keeps closing the of her right eye. There must be something in her eye.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는 의미네요. 그녀가 계속 닫으려고 해요. 뭘요? 그녀의 오른쪽 눈에 무엇을요? There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있음에 틀림없다요. 눈을 이렇게 자꾸 감으려고 해요. 윙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감으려고 하는 거죠? 뭐에 뭘까요? 병에 뭘까요? 단단하게 닫혀 있어요. 즉 뚜껑이 되겠네요. 이때 lid는요 뚜껑도 되고요. 눈꺼풀도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 뚜껑이 너무 단단하게 조여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열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냥 오른쪽 눈꺼풀을 계속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겁니다. 다음 영영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Having nothing inside. 안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empty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적어주셔야겠네요. empty, 빈, 비어 있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요. 첫 번째 독해 지문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독해가 좀 더 잘 되는 느낌인가요? 판도라에 관한 얘기, 그리고 에피메테우스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 배경 지식 있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된 듯한 느낌이 나네요. 문장을 해석하다가요.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리고 복습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질문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하죠. 2강이 되겠고요. 챕터 1-2 눈송이 아저씨 윌슨 벤틀리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휘 정리해 보시고요. 가볍게 해석해 오시면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다가갈 겁니다. 됐나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